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이른바 방사장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호 씨가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중에는 장자연 씨가 방사장 사건이 일어났던 10년 전 이 사건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분이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 출신이고 독립운동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에 또 후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후손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십니까? 자긍심이 넘치십니까? 예, 저한테는 빛이기도 하였지만 버든 빛이기도 합니다. 빚이자 예. 빚.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 라이브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아이고 진작 모셨을 거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의원님,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듯 보이는데 말이죠. 장자연 씨 사건이 있었던 10년 전 이 사건을 국회에서 공론화하셨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그것을 혐의가 있다, 네. 죄가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요. 또 재판을 받아서 한 3년, 그래서 총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한 4년 가까이 돼서 시간을 국회의원 임기에 겪었습니다. 해당하는 네. 그런 고초를 당하셨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근데 이제 대정부 질문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나고 유서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네네. 이제 그 가해자들이 속속 드러났는데 예. 가해자 중에서는 그 언론기관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걸리니까 네. 조사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가 한두 달 지연되고 있을 때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글귀가 있었고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신 것도 아니고 그 국회에서 면책 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었죠? 네, 각종 언론에서도 이제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예. 왜 그야말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강한 사람한테 걸렸을 때는 예. 조사를 못하고 예. 평민들한테는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그런 불평등 구조는 맞지 않는다. 네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네. 저는 이제 장관한테 물었죠. 예. 그 누구한테 장관이 물어보신 겁니까? 행안부 장관 그때 이달곤 장관. 이달곤 장관.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겁니까? 법적으로? 예, 그 이제 제가 지목한 조선일보. 예. 방사장이 이제 고소를 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네네. 제가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어떤 그 각성 또는 촉구하는 뭐 일종의 협박 문서 같은 이메일이 왔는데 그걸 제가 아고라에다 올렸고 아고라에 올릴 때 보면 이제 거기 조선일보가 이제 기재가 됐죠. 예. 그리고 어느 이제 토론에 가서 네. 이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 경우마다 거액의 이제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아니 통상 이제 면책 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 하신 발언을 갖고 그 보좌진들이 그걸 홈페이지나 뭐 이런저런 데다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국회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뭐 질의를 한다든지 뭐 혹은 국회 기자회견도 그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 국회 발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네. 기자회견이라든지 다른 데 정론관에서 한 거? 다 면책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대법원 그런데 입장입니다. 인터넷에다 올리면은 이거는 보호를 해줄 수 없다 이런 것이고 이것 때문에 4년 가까이 그야말로 불려다니시고 재판 받으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재판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으니까 한 3년 반 예. 재판을 받았고 또 그 걱정스러운 것은 예. 수사를 했을 때 그 검찰이 그것을 유죄라고 본인 스스로 확정하고 이제 저를 기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는 필경 조선일보 방사장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거를
그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법률가로서 보시기에도 전혀 위법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대정부 질문에서 네. 행안부 장관에게 그 경찰 작용의 그 불균등, 불평등을 지적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딱 중요한 아주 딱 맞는 네. 소재라고 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건 사실의 역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이 이 조사를 해서 그걸 기소했다는 것은 그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네.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지금 네.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의원님, 네. 그 다른 사안들,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 연관되지 않은 다른 네. 사안 같은 경우,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했던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조선일보를 상대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정도의 그 거대한 힘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 외에는 없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시 그 이런 일들을 당하셨을 때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정에 올라가는 거니까 나도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허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네. 이제 저희들이 입증 책임은 없지만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네, 네. 그동안 있었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 그래서 장자연 씨 사건 최고 전문가가 되셨겠어요? 예, 아주 두 책 정도 되는 아주 뭐 우리 키만한 정도의 예. 두 분량 정도 그러니까 예. 뭐 한 몇만 페이지 정도의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예. 다 쓸데없는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거의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그 중요한 분의 핸드폰 번호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전부 번호를 다 이제 가지고 예, 뭐 그동안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예. 뭐 이미 제출해서 두어 개 정도 각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예,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제출한 것만 가지고 그냥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고 네, 네. 또 뭐 흑백 사진 가지고 증인들에게 이 사람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 흑백 사진 보고 그 사람은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형제간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불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또 핸드폰이 이제 로밍 될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 네.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위치 추적을 할 때 네. 그것이 그 지역에서 있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제3의 기관 전문 기관에게 어떤 뭐 의견을 강하게 둔다든지 그럴 때 그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힘을 이용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 기록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 수사가 이건 철저히 돼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네. 오늘 이제 윤지호 씨를 봤는데요. 윤지호 씨도 사실 우리 쪽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때요? 네, 나왔습니다. 그 구면이시겠네요. 예, 저를 알아보더라고 오늘요. 근데 예, 예. 이제 윤지호 씨가 굉장히 이제 지금은 당당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겁에 질려 있었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호인들이 좀 물어보고 저도 좀 물어봤지만 네. 그렇게 편한 태도로 증언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재판정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그 당사자 네. 고소인 당사자를 이제 증인으로 신청했죠. 네. 그래서 몇 번 이제 불출석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그 불출석 사유가 맞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인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네. 구인 채택하면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법정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제 출석시켜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예, 그때 고소 취하를 하더라고요. 아, 조선일보가 고소 취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무고 아닌가요? 의원님에 대한. 지금 보니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확진하고 고소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예. 그 무고죄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2009년 4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2019년 이제 4월 그래서 거의 10년 네, 무고죄의 10년 공소시효 기간이 이제 거의 제각제각 한 3, 4일 남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 3, 4일 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무고죄는 무슨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이미 이렇게 공지 사실이 되고 공적 있는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판단하는 검찰이 바로 겁니까? 인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 움직임인가요? 그냥 뭐 3, 4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 고위임원에 대한 그 법적인 그 뭔가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우선 도가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사상 어떤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더 이상 되는 거죠. 조선일보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들을 처벌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3, 4일 지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공범 사건이 지금 기소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신문사 이제 기자인데요. 예, 예, 예. 한 번은 무혐의가 됐고 한 번은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이제 재판에 붙여졌는데 그러면 이제 공범자의 경우에는 그 공범자 중에 한 사람이 기소된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는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그 기자와 지금 그 회장과의 공범 관계가 과연 있느냐. 그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김 사장의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김 사장이라면 김종승 사장.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 연예기획사 대표. 뭐 마련한 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술을 같이 먹으면서 추행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때 그 장자연 씨한테 한 이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행동이 공범 관계에 있겠느냐. 네. 글쎄요. 심리적인 그런 연락 관계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공범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기보다는 공소시효가 아직 있을 때 검찰이 책임 있게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 고발하실 생각은 없어요? 고소인가요? 네. 고소가 되겠죠? 무고죄는 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죠. 예.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저도 뭐 벌써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저희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시다.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3, 4일이면은. 예.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고등학교 동문에 황교안 동문도 있고 노회찬 동문도 있고 이종걸 동문도 있고 어떻게 같은 시기에 함께 이제 동창으로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지난 4.3 재보선 보시고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이 무섭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노회찬 동문이 어렵게 당선된 이제 창원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노회찬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제 후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통영고성에서는 아주 이제 큰 표차로 이전에 지방선거 때는 군수하고 시장을 다 당선을 시킨 바로 몇 개월 민주당이 전입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에 또 국민들의 그 뜻이나 입장이 저희들한테 엄청난 이제 무서운 그런 저희들 각성제 질책으로 다가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동문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황교안 군은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고등학교 때도 친분이 있으셨어요? 네, 각각 비교적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분은? 그 학도국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요?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는 아주 이제 그 당당한 친구였는데요. 그러나 또 개인적인 또 그런 소박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뭐 이번에 이제 그 정치권에 와서 처음 국민들에게 하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신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밤에 생각하다가 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예. 이제 겸손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예.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처음에 한두 달 만에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정말 첫 번의 그 시작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성과지만 네. 그것은 결코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 겸손해야 된다. 예. 그 아주 정당하고 그리고 또 사려 깊은 예. 국민들의 어떤 중도층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수만이 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네. 지금 이런 지금 예. 황교안 요 초기에 그 하는 그런 제스처라든지 발언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국민들한테 그러기에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내용 문자로 보내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했던가요? 예.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라는 딱 한마디. 네, 한마디는 알겠습니다. 문자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양문영 님이 이종걸 의원 같은 정의로운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 같다. 또 이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